수용성은 물에 용해되고 지용성은 기름에 용해되고, 그러니까 수용성이 물에 용해되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뭐 비수용성 비타민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하진 않습니다. 용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고 과잉됐을 때 특징을 보면 그 수용성은 좀 빠르게 결핍증이 보여요. 과잉증은 아주 웬만큼 많이 먹지 않는 한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비타민 C는 상한 섭취량이 있는 녀석이긴 하죠.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세포에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먹어두면 좀 꽤 그래 길면은 한 달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저장해서 쓰실 수 있어서 겨울철에 그 여성분들 그 지용성 비타민 갖다가 비타민 D 갖다 주사 맞으시거든요. 매일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맞으시고 몇 달 가세요. 그런 특성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의 전구체는 비타민은 아닌데 뭐 중간에 뭐 효소라든가 여러 작용에 의해서 비타민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. 그래서 뭐 카로티노이드는 요건 이제 저희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있거든요. 저희 그 채소류에 그 채소류 중에 하나 그 색소 그 물질이 인체 내에서 이제 비타민 A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있고 트립토판도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요건 전환하는 것들을 볼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, 그래서 비타민 K 할 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측정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미리그램 정도 주고 더 적을 경우에 마이크로그램 해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, 그 생물학적 단위 뭐 그다음에 IU라고 해서 국제 단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램 너무 많으니까 미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 정도 씁니다. 그 다음 3번에 있는 당량 단위라고 하는 것들, 요거는 급원이 여러 개예요. 급원이 여러 개인데 몸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설탕으로 이제 그 설탕 1g으로 먹었을 때 칼로리하고 그 영양감미료 같은 걸로 먹었을 때 칼로리가 다르잖아요. 단맛은 뭐 똑같이 난다 하더라도. 그래서 이게 몸에 그러니까 급원은 여러 개인데 몸에 들어왔을 때 같은 양을 먹어서 다른 효과, 다른 활성도를 보여주는 것들은 이렇게 당량이라고 하는 전환 비율들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제 비타민 A, 비타민 E, 니아신, 엽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, 엽산은 식이엽산 당량이라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DFE 해서 저희 앞에 첫 줄에 그래서 DFE를 쓰는 게 뭐야? 그래서 엽산입니다. 이렇게 맞췄던 그런 거예요. 계산 문제는 없었어요. 그걸로 끝이긴 해요.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산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. 물론 다른 전공은 당연히 있죠. 그래서 당량이 조금 이제 암기를 조금 확인해 보기 쉬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일단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RAE라 그래서 레티놀 활성 당량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. 마이크로그램 쓰긴 하지만은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에 이것도 또 개정판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계속 연구물들이 보강이 되면 수치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, 레티놀로 먹으면, 그러니까 레티놀은 이제 비타민 A의 그 비타민들이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형태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활성도가 높은 게 이제 레티놀인데, 이 레티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용성 식품에서 뭐 난황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그냥 레티놀로 먹어요. 저희가 레티놀 형태를 먹거든요. 레티놀 형태를 먹으면 그냥 얘가 제가 활성력이 좋으니까 얘를 기준 잡은 거예요. 얘를 잡았을 때 이제 그냥 레티놀로 먹으면 돼요. 뭐 트랜스란 말은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면 생체에 전환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요. 레티놀은 그냥 레티놀 마이크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로티노이드들에 있는 색소 이름이에요. 보통은 노란색, 주황색, 당근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카로티노이드, 그러니까 계열의 이름이 카로티노이드예요.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냥 카로틴 이렇게 부르는 건데, 카로틴도 알파, 베타,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베타형의 카로틴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베타형 카로틴은 이제 채소류에서, 그러니까 식물성에서 가져오는, 비건이신 분들은 또 동물성 비타민 안 먹고 막 그럴 때도 계세요. 여기 있는 레티놀은 거의 다 동물성이에요. 동물성이고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성이거든요. 그래서 식물성인 데에서 이제 가져오는 카로틴 중에 베타카로틴이 인체 내에서 효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레티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효소가 필요해요. 전환이 되는데
보면 요거는 보충제고 세 번째 있는 거는 식이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거는 음식 중에 당근 드시거나 뭐 이렇게 드셔서 우리 몸에서 알아서 효소가 전환을 해서 만든 그런 경우면은 그런 식이 베타카로틴은 그냥 레티놀보다 12배는 먹어야 돼요. 12개를 먹어야 하나의 레티놀 당량으로 활용이 돼요. 근데 보충제는 뭐냐면 이걸 다 정제를 해서 인체 내 전환율을 높인 거예요. 실제 식품으로 먹으면 그렇게 전환율이 높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보충제는 이미 마치 저희 뭐 칼슘 먹으면은 우유 먹는 것은 그냥 식이면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칼슘만 함량되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그렇게 정제해서 만든 게 보충제예요. 얘는 굉장히 흡수율이 좋아서, 그러니까 이용률이 좋아서 두 개 있으면 한 개의 레티놀 당량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식이 비타민 A 정부책, 카로티노이드, 뭐 이름은 긴데,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말고 알파, 감마 이런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식품에 있던 걸 먹으면 24개는 먹어야 하나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영양학이나 뭐 보건 쪽은 잘 안 내시긴 하는데 영양이나 이런 데 하면 뭘 내겠어요? 자, 누구누구의 하루 이제 뭐 비타민 관련 식이 섭취량이다. 레티놀로 얼마 먹었어요. 보충제로 얼마 먹었어요. 당근에서 얼마 먹었어요. 이렇게 주면은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. 이 비율만 알면 계산은 어렵지 않다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식이 트랜스 베타 카로틴으로 내가 24 마이크로그램을 먹었다면, 그러니까 식이에 있는 걸로 먹었다면 얘가 내 몸에 들어가서는 12로 나누시면 되죠. 2개밖에 안 돼요. 2개의 레티놀 활성 당량으로밖에 안 쓰여요. 그러느니 그냥 레티놀 2개를 먹지 뭐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배수값을 나누시면 돼요. 요 배수값을 나누시면은 활성 당량 값이 나오게 됩니다. 총 얼마를 먹었습니까? 더 나가면 총 얼마를 먹었는데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, 많이 먹으면 줄여야 될 거고 적게 먹었으면은 이걸 매일 보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.